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거 신청 및 서비스 이용 절차 순서대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조금 많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나왔어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는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문제에서 답이 나왔죠.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죠?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문제 잘 읽어보시면 답 맞추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뭘지? 사회제도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자는 누구고 가입자는 누구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보험 어디다 늘어났어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내고 있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처럼. 가입자는 누구예요? 누가 가입돼 있죠? 전 국민, 그리고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다 받을 순 없고요. 65세 이상, 65세 이상이라고 하면요. 65세까지예요. 그 다음에 65세 미만. 65세 미만이라 하면 64세부터 포함되는 거예요. 64세부터 그러면 어떤 대상자가 되면요. 뇌졸중,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뇌출혈, 뇌 관련 질환이 있을 경우, 파킨슨 있을 경우, 또 치매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65세 이상, 65세 이하, 그럼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요거 플러스 속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동이 불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려우셔야 됩니다.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대상자는 누가 된다? 65세 이상인데 잘 돌아다니세요. 100살이신데 막 걸어서 마트까지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대상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65세 이하, 미만, 그러니까 64세부터 55세에 뇌졸중이에요. 일상생활 6개월 못했어요. 그럼 되나요? 됩니다. 젊으셔도 됩니다. 자, 문제 내기 참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치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98세. 치매 있고 나이도 많으신데 되겠지? 안 됩니다. OXX.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65세. 65세 이상인데 고혈압? 그런 거 안 됩니다. X. 파킨슨으로 거동이 가능한 64세. 64세. 파킨슨 내가 아는 거 나왔다. 맞네. 아닙니다. 거동이 불가능하셔야 되는데 가능해서 안 됩니다. 뇌경색으로? 맞네. 뇌경색. 뇌졸중 이런 거 된다 했지? 55세. 나이도 적어도 된다 했지? 병원에 입원 중이면 안 됩니다.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50세. 64세 미만이고 치매가 있으셔요. 신체 활동이 어렵대요. 그럼 도와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상자는 5번입니다. 자,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험 받기 위해서도 신청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신청하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판정 결과를 내주시고 결과 내주신 다음에는 결과를 통보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서비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냐? 아니죠.
저희가 또다시 기관에 신청을 해가지고 요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해주세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받고 싶다.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냐? 한번 볼게요. 본인, 가족, 친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분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혼자 할 수 없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에요. 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오세요. 방문조사를 나오실 때는 장기요양인증조사표, 요양인정 항목, 특기사항 뭐 이런 걸 들고 나오시거든요.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가로해놓고 순서 다 적어놨어요. 방문조사할 때 뭐 가지고 온다고요? 조사표, 그 다음에 인정 항목 이런 거 표시해야 되겠죠. 특기사항, 조사표, 항목, 특기사항 뭐 이렇게 정도 외워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급 판정은 1차 판정합니다. 의사소견서 필요하면 더 내서 제출하고요. 최종 판결, 여기가 중요하죠. 어디서 해요? 최종 판정은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최종 판정을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라고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등급 판정위원회입니다. 등급을 내는 판정위원회. 기억해 주십시오. 자, 판정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1등급에서 5등급, 등급에 A, B, C로 나누게 돼 있어요. 요거 점수 기억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문제 풀기 어려워요. 자, 1등급은 거의 전적으로 누워 계신 분들 전적으로 다 해드려야겠죠. 몇 점까지? 95점까지. 95점이면 1등급입니다. 94점이라면 2등급입니다. 94점부터 75점까지는 2등급입니다. 그러면 74점부터 60점까지는 3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59점부터 51점까지는 4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50점부터 뭐 45점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요. 여러분들 뭐 95점 정도 외우시고 51점, 75점 이렇게 중간중간에는 그냥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2등급,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3등급,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도와드려야 되는 4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등급, 등급 외분들은 치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한테 이제 통보해 주십니다. 종이가 책에는 그냥 2장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와요. 안내서도 있고요. 요거는 인정한다는 거죠. 장기요양 인정서,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계획했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요거 외에도 복지용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오게 돼 있고요. 일단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너 맞아? 기본 인적사항 들어있고요. 장기요양 등급, 몇 등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나오죠. 장기요양 신청 인정서의 유용기간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나오고요. 관리지사 주소 전화번호 나오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급자 안내사항이라고 보이는 거 있죠. 요거를 잘 읽어보시면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를 몇 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겠어요? 6회.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어요. 나 이거 인정 못해. 난 더 높은 등급이야 하시는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심사 청구하실 수 있어요.
9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갱신 신청. 2년 유효기간 끝나고 언제 신청해야 되죠? 끝나고 그 다음날 신청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아까 전에 신청해가지고 등급 판정이 나오기 총 기간은 30일이에요. 그 전이 될 수도 있지만 최장 기간은 30일 이내에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언제까지? 30일 전까지는 공단에 신청하셔야지 끊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몇 년이라고 제가 했죠? 2년입니다. 자, 갱신을 2년 후에는 갱신 받으셔야겠죠? 갱신을 받았는데 똑같은 등급으로 갱신이 되었어요.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1등급인데 2년 뒤에 신청을 했더니 또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2년 뒤에 또 갱신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에는 4년 뒤에 하시면 돼요. 내가 2등급, 3등급, 4등급을 받고 2년 뒤에 다시 갱신을 했는데 같은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몇 년 뒤에 하실까요? 3년 뒤에 하시면 돼요. 그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그냥 2년. 어때요?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문제 내시는 분들이 문제 내기 너무 좋을 것 같죠?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후 2017년 1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지내고 있는 대상자가 2019년 1월에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또다시 등급을 받아야 되겠나요? 자, 2017년 1월 등급 판정 받았고 잘하셨네요. 유효기간 전 2년에 다시 모든 등급 1등급, 중요한 거는 1등급인데 1등급을 또 받았대요. 그러면 몇 년 뒤에요? 4년 뒤에요. 4년 뒤면 언제예요? 2023년 1월에 다시 등급 판정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경증 치매 진단 받은 후 2017년 3월에 장기요양 인정 50점을 받으셨대요. 그 다음에 주간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2019년 3월에 재등급 판정 결과 45점을 받았대요. 생각할 거 있나요? 이거는 뭐 문제 내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아까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51점, 5등급이에요, 그냥. 요것도 등급 외라서 다 똑같죠? 그러면 2년 뒤에 받으시면 돼요. 2019년 3월. 2021년 3월에 받으시면 됩니다. 인정서가 오고 또 뭐 온다 그랬어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온다 그랬어요. 계획된 거예요. 맞죠? 얼마나 돈을 이제 쓸 것인가, 뭐 급여는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봐봐요. 한도액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도 장기 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뭐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고요. 급여의 종류 있어요. 방문 요양이 몇 분 필요한가, 방문 간호는 얼마나 필요하고, 뭐 방문 목욕이 필요한 경우에도 쭉쭉쭉쭉 적힐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 비용에 맞게 계산돼서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연구는 뭐 정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계획서를 주시면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알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장기 요양 인정서,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2개. 요거는 어떻게 도움을 줘요? 아까 다 적어주시니까 대상자가 적절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가 되겠죠. 아, 내가 요런 거 받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기관에다가 저희가 서비스를 신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방문 요양은 어떤 기관에서 받고 뭐 요런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연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관이 왔을 때, 아, 요 대상자는 요거 할 수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 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뭐라고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입니다. 자, 기관에다가 이제 서비스 신청 한번 해볼까요? 서비스를 접수하면요, 방문 오세요. 그래서 상담해 주시거든요. 어떤 거 어떻게 받을래? 어떤 걸 보고 하겠어요?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이 자료 보고, 아, 요거 필요하시구나, 요거 해드릴게요,
일단 방문 요양하겠다 그러면 180분 주 5회 가능하시구나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요. 저걸 보고. 자, 기능 상태 욕구 평가 이런 걸 하면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모욕하고 싶어요. 그럼 모욕, 몇 회, 얼마 이렇게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요. 서로 사인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들어가고요.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뭐 돌아가시게 됐다 아니면은 다른 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신다 그러면 서비스 종료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받길 원한다 계속 집에 계신다 하면 계속 서비스는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데 제가 시설이 있어요. 집에서 하느냐 아니면 집이 아닌 곳에서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혹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냐면요. 쉬워요. 보시면 알아요. 시설이죠.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노인 맞죠? 요양시설, 요양원 같이 10인 이상. 그 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가정에서처럼 한다 그랬죠. 5인에서 9인까지. 요거를 시설. 그 다음에 제가는 뭐 있다 그랬어요? 방문 요양, 집에 가서 한다 그랬죠? 가정에서. 그러면 제가 맞죠?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 두 분이 필요한 방문 목욕도 가정에서 하죠. 그 다음에 주 야간 보호, 요건 또 이제 뭐 가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똑같대요. 주 야간 보호는 어떻다 그랬어요? 일정 시간입니다. 9시에 가셔서 뭐 5시에 오세요. 일정 시간. 단기 보호는 뭐라 그랬죠? 일정 기간. 그 다음에 그 밖의 서비스, 복지용구 요걸 토탈 해가지고 제가 노인 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하는 거, 시설에서 하는 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단점. 자, 집에서 하면 제가 급여. 집에서 하면 장점 뭐가 있겠어요?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죠. 가족들도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사생활이 존중이 돼요. 사생활 존중이 되고 또 개인 중심. 맞죠? 집에서 혼자 받으니까 친숙한 환경에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의료, 간호, 요양.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단편적으로 제공이 돼요. 어떤 걸 말하냐? 방문 간호 와서 방문 간호만 하고 가죠. 요양? 와서 요양만 하고 가요. 단편적으로 진행되죠. 그 다음에 응급상황에 대처 어렵죠.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서비스 평가도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대상자의 욕구 변화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급여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자, 시설급여를 하면은 반대예요. 종합서비스 받을 수 있고요. 응급상황에 대처 쉽겠죠? 반대예요. 단점 반대예요. 지역사회 형제, 이웃,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면 소외되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방 쓰고 계속 다녀야 돼요. 그러면 개인 중심 생활 어렵습니다. 제가 시설 장점, 단점은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만 외우시면 저절로 외워지겠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에 또 뭐가 있다? 특별 현금 급여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족 요양비, 그 다음에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요. 지금 하는 거 뭐 뿐이다? 가족 요양비예요. 그럼 다른 거는 읽어보시고요. 가족 요양비는 이제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거나 천재지변, 그
다음에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 사유 등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경우에요. 현금으로 지급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15만 원입니다. 참고하실 거 장기 요양 요원입니다. 방문 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이고요. 방문 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방문 요양도 되고요. 방문 목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 간호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또 있는데 요거는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이번에는 등급 외자 지원 사업입니다. 등급 외자라 하면 아까 A, B, C로 나눠져 있죠. 뭐가 제일 점수가 낮아요? C죠. 그러니까 제일 해드릴 게 없는 분 맞죠? A는 인지력이 저하, 실내 이동 지팡이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B는 인지력이 약간 저하, 약간 뭐 걸어 다니면서 뭐 만성 관절염을 앓고 다니는 분이죠. 두 분 다 복지관 이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는 어떤 분이시냐? 잘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예방이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인복지 사업에 연계를 해줍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등급 외자에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밑에 나오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연계입니다. 자, 여기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요거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사업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누구에게 등급 외자에게 건강관리, 의료 이용 정보, 생활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주고 있죠. 무슨 병이 있다고요? 만성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관리 사업이겠어요? 만성질환자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하고 있다고요? 노인체조, 게이트볼, 탁구, 스트레칭 뭐 이런 거를 몸으로 하는 거죠.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 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을 한대요. 이런 건 어떤 사업일 것 같아요? 노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몸으로 막 움직이죠. 그러면 조금은 건강하셔야 되겠죠. 건강을 관리해준다. 노인 건강 관리 사업. 누구한테 해준다? 이것도 등급 외자. 자, 이런 서비스들을 다 해주려면 도대체 재원은 어디서 나는 걸까? 한번 볼게요. 자, 보험료,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그 다음에 국가 지원 20%,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뭐 100만원 나온다 하면 저희가 15만원이나 20만원은 내야 돼요. 근데 시설에서는 보통 20% 내셔야 되고요. 제가 이용하실 때는 15% 정도 내셔야 돼요.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는 경감해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 대상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도가 초과됐거나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 모든 분들 다 전액 부담이에요. 비급여도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오늘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 시간까지만 하면 이 어려운 제도 및 서비스가 끝납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되니까 힘내세요. 화이팅!